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늘 밤 대격변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더 이상 커져버릴 코드 없는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거듭하여서 이 삼각수렴 패턴, 즉 폴릭 웨지 패턴을 통해서 계속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 대격변 시나리오를 총 공개할 예정이며 이더리움 알트코인까지 이 대격변 시나리오를 총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 대격변 시나리오에 앞서서 삼각수렴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하면 이러한 폴링 웨지 패턴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우리 생각대로 이러한 추세선에 딱딱 닿아서 맞아서 내려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지나고 나서 보는 차트야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진입할 때마다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절대 시장은 녹록하지 않고 내가 꼭 이런 하단부에서 나름 이 추세선을 잘 그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진입하면 이렇게 이탈을 해요. 그래서 손절을 했더니 내 손절 물량을 먹고 귀신같이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단 패턴 이탈 이후에 들어오는 패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패턴이 바로 뭐냐? 바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이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은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온 뒤 여기가 1파동, 그 다음에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을 형성한 이후에 이때 진짜 불장이 오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보통 하락세로 거듭하던 시장에서 상승장 직전에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데, 이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의 특징점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세 하단부를 마지막 이 C파동, 즉 5파동에서 살짝 이탈하고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한 뒤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러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 이 1파동, 2파동, 3파동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파동 자체가 오히려 큰 하락보다 더 계좌 손실이 나기 쉬운 게 정말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무빙이 수주 동안 지속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샘은 마르다 못해 증발해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특징점이 이런 소파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관점 한번 바꾸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상승도 결국 세력들의 의도된 상승일 뿐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속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저는 이때 풀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의 영상들 잠깐 하면 보시겠습니다. 이탈을 손절 잡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무서운데, 근데 시장은 항상 낙관론자들이 이겼습니다. 자, 비트코인 최종 이제 목표가는 저는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92K에 대한 손절선을 잡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최근 타점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약 93K대와 94K대에서 연속적으로 3번에 거친 분할 매수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96K 부근까지 차분히 반등해주며 수익 중입니다. 왜 이런 관점을 저는 당분간 바꾸지 않을 생각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상 이 하단부를 다시 이탈했으나 재차 큰 상승이 오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때까지 상승 추세 전환이 강하게 이루어졌던 매물대, 즉 양봉이 생긴 부분이 여기서 로켓 지표가 떠주면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92K에서 98K 구간입니다. 여기서 강한 축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축적을 만들고 이 오랜 매물대를 뚫어주는 이 구간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은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터치를 해준 적이 없는 구간이에요. 즉 많은 이유가 겹쳐있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이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의 추세, 오파 등 끝자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 기준을 손절선으로 잡고 트레이딩을 한다면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를 끝내 이탈하고 이제 80K대 간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큰 돈을 쓰면서 올린 세력들의 입장으로서는 여기까지 뚫어주고 만약에 80K대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쌓인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가려는 원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또 기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최근에 고래들은 모두 매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오래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데이터는 그러한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온체인으로 거래된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2024년 거래분에서 나왔고요. 즉 2011년, 2017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일부 고래들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승의 근거를 보기 충분한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의 수급들과 ETF의 유입량만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최저치라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뭐 이제 과일을 팔고 있다고 해요. 제가 과일 좋아해가지고 과일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귤을 이렇게 한 10박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 귤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번에. 그래서 막 귤을 막 소비자들이 막 사가요. 근데 내 가게에 귤이 보유자가 많이 없네. 그만큼 이 소비자, 이 비트코인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희소성은 더 커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거래소의 보유량이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보유량을 근거로만 봐도 이 온체인 데이터상, 또 기술적 분석상 비트코인의 반등을 기대하기 저는 충분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92K 이전 저점에 대한 매물대를 손절로 잡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생각이며, 이때 1차 목표가는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과 이 상단 추세 저항 라인의 약 100K 부근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목표가는 저는 여기까지 보일 생각입니다. 진짜 불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목표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은, 아니 수많은 투자 시장은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성장해 왔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시즌 종류라고 생각할 때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해왔고, 이전 뭐 4년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더 이상 4년 주기 사이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나스닥과 이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해 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고, 이미 트럼프 당선 이후 수많은 기관 자금과 ETF 자금이 유입된 이상
이전처럼 시즌 종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가 하락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펀더멘탈 자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나와봐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선에서 저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사 펀드 매니저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시장 구조를 분석해도 기관 자금이 유입돼 이상 이 메이저 대장급 자산들은 우주 핵폭탄급 전쟁이 아닌 이상 사실 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가 간다는 뜻은 그들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에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0게이트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수많은 매수 대기자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을 다 태우고 상승시킬까라는 의문도 저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주부가 자랑하는 또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독립 트레이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10년간의 매매 일지와 이 모든 노하우 등을 제가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독립 트레이더 공부방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니만큼 제가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온체인 데이터와 거시적인 경제를 기반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10년간 엄청난 청산을 당하면서 이제 저만의 매매법을 개발한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러한 로켓 지판을 기반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매매해야 살아남는지, 이 코주부의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와 로켓 지표를 신청하시면 제가 모든 것들을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을 통해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코주부의 독립 트레이더 소통방에서 이 로켓 지표야 저의 모든 것들을 공개해 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잡소리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제가 이어서 이 알트코인 시황까지 말씀을 해드리면, 자,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보면 아까와는 좀 다른 이제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거를 우리가 피보나치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나치 채널을 보시게 되면 이 선은 어떤 걸 근거로 그어놓은 선이냐, 바로 주봉상 이 2018년도의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어놓은 선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주봉상 이 선에 맞닿을 때 강력한 조정이 나왔고, 사실 이때 대불장을 제외하고서는 이 선에서 계속 강력한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 과거의 프랙탈 구조를 살펴보면 이 채널 이 초록색 선이 바로 채널상 1선인데 이 1선을 기준으로 강력한 지지 혹은 강력한 변동성, 즉 추세가 결정되는 중요한 움직임이 나오곤 했습니다. 즉 이번에도 이 이더리움은 일봉 또 더 작은 타임프레임 봉으로 보면 이 1선 근처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4시간 봉상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저점을 갱신을 했지만 다이버전스 자체는 완벽한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곡선을 그리면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재 이더리움도 매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피보나치 채널상 $1에서 $3,100 사이에 현물 매집 또는 롱 포지션 매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 목표가는 이 상단에 있는 0.5선 부근인 이 $4,000 부근까지 최종 목표가를 잡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이 도미넌스를 봐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그래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도미넌스가 이 60%대를 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하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이 부근에서 이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는 단기간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 XRP 같은 경우도 XRP는 사실 이 프랙탈 구도 자체가 한번 고점을 찍으면 꽤 긴 시간 동안 이 밑에서 강력한 축적 기간을 가지는 그런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피보나치 채널상 1선 부근에서 강력한 또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연속적으로 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차 하락을 좀 하더라도 이 1선 부근은 쉽게 깨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지점이고, 목표가는 똑같이 이 0.5선 부근에서 이 리플도 한번 저는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또 저 코주부가 사랑하는 솔라나, 이것도 너무 좋고, 사실 이 솔라나도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저는 대충 사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피보나치 채널상 1선 부근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짠! 뭐가 생겼죠. 바로 이 초록색 부분이 매수 오더 블록이라는 구간입니다. 이 매수 오더 블록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마지막 캔들을 기준으로 이러한 매물대, 즉 지지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캔들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캔들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매물대 라인은 쉽게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력들의 매집 흔적으로 도통 보기는 하고요. 해외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단순한 캔들의 지지 저항보다는 이 매수 오더 블록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는 합니다. 즉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채널상 1선을 이탈하였더라도 이 강력한 매수 오더 블록이 아주 두껍게 존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분히 매수를 한 이후에 이 목표가 0.5선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손절일 때는 굉장히 짧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무조건 상승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즉 저는 항상 이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사고 차 뭘로 바꾸지? 뭐 대출 갚지? 이런 생각으로, 도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 내가 죽을 자를 먼저 보고 손절은 얼마나 짧고 그에 반해서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되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즉 지금에서야 하락을 보기 바에는 현재 자리는 손절해봤자 어차피 여기 매물대 잡고 매수한다 그러면 해봤자 마이너스 3% 4%예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사지 못하면 영영 기다리다가 모두가 기다리는 구간에서 또 닭 쫓던 개 지붕 보는 것 마냥 그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이 짧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오면 베팅을 해보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 아시죠? 이 빅쇼트 보면 이 하락 때 큰 수익을 본 트레이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월가에서도 비관론자보다 상승론자들이 압도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즉 이때까지 유명한 트레이더들 모두 낙관론자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 상승은 정말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 메이저 종목들이나 여러분들 비트코인 구조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상승론자십니까? 하락론자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선구자가 될 것인지 계속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내년에 있을 코인 투자 대회 세계대회 담체전에 이 코즈부 원팀으로 같이 참전을 해서 수많은 상금에 대한 혜택과 또
독립 트레이더로서의 남들한테 의지하지 않는 진짜 트레이더로 성장하고 싶은 분은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한 설문지 작성 완료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는 공포를 느껴야 될 게 아니라 그 남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정답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